자, 오늘 보여드릴 보드게임은 헤레디티 소환의 책입니다. 지난번에 챕터 2까지 해보고 올린 영상이 있었죠? 드디어 본판 결말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조금 더 생겼어요. 이 영상에서는 헤레디티를 처음 시작하기 전 알아두면 좋을 점 3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챕터별로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도 겸사겸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베스트 인원입니다. 저는 1챕터는 2인풀, 2챕터는 솔풀로 진행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대 인원이 4인에 가까울수록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 이 게임이 잘 맞는 멤버여야 돼요. 이유는 숨막히게 빡빡하고 처절한 게임 전개와 카르마 덱이라는 비파손적인 레거시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의 기회가 3개밖에 주어지지 않는 건 기회비용을 타이트하게 염두해야 한다는 거예요. 타임라인상 아군의 행동 외에 다른 요소들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한정된 선택을 끊임없이 강요당합니다. 이 선택을 내 캐릭터에게 배분해야 하는데요. 이 선택에 따라 카르마, 즉 업보가 쌓이고 변화하게 됩니다. 업보는 게임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데요.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아무래도 마지막 챕터겠지요. 그래서 솔풀은 온전히 내 선택과 영향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인풀을 추천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의논하고 의논의 결과로 선택하고 선택의 결과로 업보가 달라진다면 마지막 챕터에서 느끼는 감정이 분명 크게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인 자말은 가족이 살생을 저지르면 카르마에 영향을 주는 트리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들인 브릭 앞에 약해 보이지만 적대적인 NPC가 나타났다고 치죠. 우리는 여러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번거롭고 시간이 촉박하지만 자말이 브릭이 있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처치하거나 혹은 그냥 도망갈 수 있다면 도망가는 선택지도 있을 거예요. 정 죽이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면 브릭이 때려볼 수도 있겠죠. 다른 상황도 생각해 볼까요? 자말이 전투가 좀 힘겨운 적을 만났습니다. 브릭이 합세해서 공격한다면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공격하면 이기는 건 장담 못하는데 반드시 부상을 입을 겁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게임은 처절하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트함을 견뎌내면서 몰입하고 의논할 수 있는 멤버가 있다면 무조건 4인에 가까운 인원이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알아두면 좋을 점은 공간 확보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카드가 한 면이 9cm인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플레이어 영역만 한 캐릭터당 9장의 카드 공간이 있어야 쾌적합니다. 캐릭터 카드가 3장, 그리고 양옆으로 장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V당 2장, 총 6장이 있기 때문에 총 9장의 공간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넉넉히 잡아서 한 면이 30cm 정도의 정사각형 공간이 4개가 필요한 거예요. 추가로 붙는 카드도 더 있는데 이걸 고려 안 하더라도 캐릭터 영역만 가로 세로 1.2m가 필요합니다. 맵 영역은 시나리오의 진행에 따라서 공개되고 확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요. 타임라인이 차지하는 공간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4장만 붙어도 거의 40cm죠. 위아래로도 카드가 붙는 경우가 있으니 정말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막 치우고 부산스러워지면 괜히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걸 시작 전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챕터별로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좀 생각해봤어요. 후기들을 살펴보면 대개 1챕터가 갓게임이라는 평에는 이견이 없거든요. 그런데 2챕터 이상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각 챕터에 호불호가 상당히 갈린다는 후기들이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요. 각 챕터들의 장르적인 연출이 굉장히 다르다는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1챕터는 하나의 폐쇄된 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인카운트를 막아내는 구조예요. 호불호가 크지 않은 액션물이 이런 연출에 속할 것 같은데요. 뒤를 빠르게 훑어보자면 2챕터는 수사나 모험, 3챕터는 긴박함이 느껴질 정도의 추격전, 4챕터는 스릴러 내지 미스터리물의 성격이 있어요. 5챕터는 드디어 피날레입니다. 이게 같은 게임 진행 방법으로 다양한 연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게임 방법이 반복된다는 점에서는 피로도를 가질 수도 있는데 장르적인 특성과 연출을 각 챕터가 각각이 진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챕터별로 호불호가 갈리겠더라고요. 물론 스토리의 방향성이 약간 물음표를 만드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사실 완전 이해 못할 스토리도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게임의 제목을 짚어봅니다. 이 뒤는 이야기의 엔딩을 본 분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거예요. 헤레디티, 유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유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간대가 한 가족의 역사보다는 훨씬 큰 단어가
왜 이게 제목으로 붙었는지 저는 쉽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엔딩을 보고 나서야 제목과 더불어 부제인 스완의 책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완이 사실 이 모험에서 한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 게임의 부제가 스완의 책일지 궁금해 본 적 없나요? 원제가 북 오브 스완이죠. 북의 뜻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석해보면 이 부제는 중의적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게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표지의 그림, 이 모양,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계속 봤던 이 토큰의 이 모양도 뭔가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거를 눈치채실 수 있겠죠. 아무튼 이 게임은 정말 참신한 방법으로 스토리들을 연출합니다. 다만 한 스토리 라인 안에서 장르가 다양하게 들어오다 보니 특정 파트에서는 취향이 안 맞거나 더 나아가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입해서 나아간다면 좋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확장은 또 평가가 아주 좋더라고요. 본작에서 이어지는 작은 요소가 하나 있는데 이것만 봐도 이 게임을 만든 사람들은 애초에 장르적인 연출을 노리고 만든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기믹과 연출로 새로운 경험을 줄지 기대가 매우 큽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보드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날 다른 보드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안녕!